선생님께서 하신 프로젝트가 굉장히 많으세요. 특히나 최근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쪽도 많이 하고 계시고요. 선생님 재미있는 프로젝트를 좀 소개해 주셔서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이 아, 이쪽 분야는 저런 연구를 하는 거야? 그런 연구를 좀 소개시켜 주세요. 두 번째, AI와 디자인. 이게 연결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것도 좀 설명해 주세요, 선생님. 네. 사실 AI하고 디자인을 합친다는 아이디어가 이제 저한테서 나온 거는 아니고요. AI하고 디자인을 결합 어떻게 할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서만 한 건 아니고요. 근데 AI 디자인이라는 이름은 이제 저희가 많이 쓰고 있는 상황인 거죠. 제가 디자인 사이언스 학과를 학과장을 하고 있는데 디자인 사이언스도 원래 있던 말입니다. 해외에서. 그렇지만 대중적이진 않습니다. 이것들은 무엇이냐면 디자인 사이언스는 오히려 이제 약간 디자인이라는 정답이 없는 부분에서를 좀 더 과학적으로 판명을 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AI 디자인이라는 거는 AI라는 기술을 어떻게 잘 활용해서 디자인을 잘 하느냐가 하나고 그 다음에 AI가 도와주는 디자인이 있습니다. AI가 정말 서포트를 해서 더 좋은 디자인을 만드는 게 두 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AI로 인한 디자인입니다. AI로 인한 디자인이 네. 뭘까요, 선생님? 가장 쉽게는 데이터를 기반한 디자인이죠. 네, 그래서 데이터 디자인 분야는 또 많은 분들이 또 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열심히. 그래서 거기에 굉장히 알려져 있는 디자이너나 예술가도 있습니다, 해외에. 네, 그래서 이 분야가 아예 새롭다기보다는 많이 시도가 되어 있는데 가장 쉽게 생각하자면 이 세 가지 카테고리에서 가장 쉬운 거는 여러분 포토샵 많이 아시잖아요. 예. 포토샵이 없을 때는 손으로 했고 그렇죠. 카메라가 없을 때는 그림을 그렸는데 그렇죠. 포토샵이 나와서 전부 지금 다 포토샵을 쓰시잖아요. 그렇죠. AI를 포토샵처럼 깔아서 쓴다 그러면 AI를 쓰겠죠. 카테고리 3개 중에 AI를 사용하는 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런 툴도 있고요. 야. 발달되고 있습니다. 선생님, 네. 우리 친구들이 바로 그런 질문을 할 것 같아요. 교수님 그거 어디서 배워요? 뭘 배워야 돼? 이거 뭘 배워야 되는 거죠? 이게 학원은 없어요. 이게 정규 과정이 있나요, 이게? 지금 정규 과정은 없는데 국내에 AI 학과가 거의 매년 몇 개씩 생기고 말이에요. 있습니다, 예, 대학에. 예, 그리고 AI 공학과는 또 많이 생겼고요. AI 디자인 학과는 국민대에서 내년에 생깁니다. 2022년에요? 네네네. 처음 생깁니다. 2022년에 또 한 번 와주세요, 선생님. 그래서 그 과도 좀 소개해 주십시오. 학과장님을 모셔서. 그럴까요? 예. 그래서 오늘은 네. 아직 학과가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네네. 그거는 얘기는 좀 나중으로 미루도록 네네. 하고요. 자, 선생님 그러면은 제가 디자인과 인공지능에 대해서 하나 또 여쭙고 싶은 게 있어요. 네. 우리가 보통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면서 데이터 사이언스 얘기하고 인공지능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네네. 디자인의 역할은 뭐예요? 이게 저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AI라고 하면 저희가 전 빅데이터 분석도 많이 하는데 뉴스 분석이나 이런 걸 하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게 있어요. AI가 사람의 일자리를 다 뺏는다. 예, 많이 들어왔습니다. 네, 정말 많죠. 예. 몇십 %가 없어질 것이고 어떤 일자리부터 없어질 것이고 디자이너라는 직업이 없어지냐? 없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AI가 잘하는 거는 반복적인 일, 굉장히 매시브한 데이터를 다루는 짧은 시간에 다루는 일 이런 것들을 잘해요. 어떤 패턴을 뽑아내는 것도 잘하고 그래서 이제 AI가 잘하는 디자인 분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로고나 라벨을 만든다. 로고나 라벨을 만든다. 네. 왜 인공지능이 잘하지 이거를? 왜냐하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이름이 A라는 이름이 있다고 하면 얘한테 A라는 이름에 나는 이런 이미지의 로고를 갖고 싶어라는 공부를 시키면 걔는 거기에 대해서 정말 짧은 시간 안에 300만 장 정도를 그냥 순식간에 만드는 이제까지 거예요. 집어넣은 그 관련된 거를 학습을 하면은 네네네. 예를 들면 광운이라고 하는 네네. 기업의 로고를 만들어줘라고 넣으면은 네. 기존의 데이터의 패턴을 그렇죠. 인식한 후에 만든다라는 거구나.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해서 좀 많이 이제 언급되거나 혹은 잘 사람들이 다운받는 거를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도 있고 야. 그러면 걔는 거기에 대해서 이런 걸 좋아하나 봐 하면서 쭉 만들거나
카테고리가 기계 분야다, 조선 분야다 하면 거기에 맞는 다른 걸 또 학습해서 하기도 하고. 왜냐 그 분야에 맞아야 분야의 돼. 특징이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은 순식간에 많이 만들어내는 거는 사람이 따라가기는 어려운 거예요. 반복적인 학습은요. 야, 선생님 그러면은 디자인 분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디자인은 창의적이야. 창의성은 인공지능이 못 따라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디자인 영역에서는 상당 부분 인공지능이 역할을 하고 있네요. 그거를 사업화한 회사도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선생님 뭐 디자인 티셔츠를 만들거나 라벨을 만들거나. 선생님 그럼 디자인 전공 학과도 프로그래밍을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제 그게 많이 이야기가 나왔던 분야인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가 꼭 빼놓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디자인의 단순한 부분이 있는가 하면 정말 창의적인 부분이 있고 굉장히 정말 숙련된 사람이 해야 되는 분야가 있고 그리고 뭐가 중요한 디자인이냐라는 핵심적인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사람이 해야 되는 하긴 거죠. 그런 핵심 가치는 결국 네, 우리 사람이 갖고 디파인 있어요. 정의 내려야 그렇죠. 되겠구나. 왜냐하면 얘가 판단할 수 없고 결국 결과물에서 골라내는 건 사람이에요. 와, 선생님 재밌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짐작이 되시죠? 아니, 저런 거 하려면 뭘 해야 돼?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주 선생님의 양력을 길게 좀 말씀해 달라고 했던 게 바로 그겁니다. 선생님께서는 정통 미술, 컴퓨터 그래픽스, 비전 컴퓨팅 이쪽을 다 섭렵을 하셨기 때문에 AI 디자인이라고 하는 다소 생소한, 그리고 솔직히 저도 이쪽 분야 전문가라고 하지만 몰라요 전혀. 주 선생님 같은 배경이 있으셔야만이 이걸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분야는 정말 들어가면 전문가 몇 명 안 될 것 같아요. 이 분야는. 전문가라고 하면 저희가 직업이 산업통상자원부 같은 데서 이렇게 이름이 있어야 아, 되잖아요. 그래요? 거기에 이제 AI 전문가라거나 혹은 AI 디자인 전문가라는 이름이 아직 없을 겁니다. 감성인식 전문가가 있는지도 저는 사실은 잘 몰랐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생길 수밖에 없는 거는 데이터 디자이너라는 이름은 있어요, 현재. 많은 글로벌 기업, 대기업에서 데이터 디자이너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를 기반해서 판단하는 게 많은 기업들에서 정착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코딩을 배워야 하나요랑 약하게 연결돼 있습니다. 강한 연결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든 코딩이나 통계라든가 수학이나 이런 거는 어떤 수단이잖아요. 그런데 빅데이터 분석을 하시는 많은 분들도 말씀하시지만 데이터 분석이라는 데이터를 이해하는 거는 그 데이터가 뭐를 위한 어떤 것이고 그걸 어떻게 쓰이는지를 먼저 정의 내릴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이해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수단은 약간 그거보다는 조금 더 약한 연결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너무 재밌습니다. 선생님,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하신 프로젝트가 굉장히 많으세요. 특히나 최근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동차 쪽도 많이 하고 계시고요. 선생님, 재미있는 프로젝트를 좀 소개해 주셔서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이 이쪽보다는 저런 연구를 하는 거야? 그런 연구를 좀 소개시켜 주세요. 네, 제가 분야가 좀 넓은 편이에요. 왜냐면 인간을 이해하고 기계를 이해하고 둘이 잘 지내게 하는 분야는 다 하고 있거든요. 제가 먼저 정리를 좀 할게요. 제가 네. 정리한 겁니다. 너무 길어가지고 삼성전자, 미래 디스플레이, UX, UI, LG전자, 미래 감성터치, 스마트카, SKT, 미래자동차, UX 플랫폼, 로봇 UX, ITX 이거 아주 일부입니다. 한 4, 50개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감이 오시죠? 어떤 70개 건지. 정도. 70개. 네. 그래서 한번 선생님께 구체적으로 어떤 연구인지 제가 제일 관심 있는 것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자동차 연구 좀 소개시켜 주세요. 네, 저는 자동차를 오래 했고 자동차 HMI, 자동차 UX, 자율주행 자동차, 미래 모빌리티 부분에 전문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많이 하는 건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현대기아 자동차도 있고 이제 해외에 BMW나 아니면 다른 회사들도 있는데요. 절대적으로 이제 국내 회사랑 많이 하고 있고 자동차 기업 OEM이 아닌 뭐 삼성전자, LG전자 등에서도 스마트카 연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같이 참여하고 그리고 이제 디스플레이사에서도 자동차에 들어가는 새로운 미래형 디스플레이를 개발하는데 그런 것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것 중에 가장 최근에 재미있는 부분은 PBV와 UAM이라는 분야입니다. 뭐예요, 선생님? PBV는 이제 목적 지향, 다목적 자동차인데요.
최근에 광고에서 보신 적이 있으세요? 약간 알약처럼 생긴 자동차처럼 생기지 않은 애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미래 도시를 보셨을 텐데요. 일단 사람이 운전을 하지 않고 굉장히 목적에 따라서 밑에 슬라이드 부분과 위에 캐빈 부분이 분리가 되는 그런 형태의 자동차로 작아졌다가 커지기도 하고 전면이 전부 디스플레이이기도 하고 뭐 이런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변형이 가능한 시트도 다 변형되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걸 이제 개발하는 거죠. 이때 선생님의 역할은? 저는 이제 그것에 처음에 그 그림이 나오기 전에 이게 왜 필요한지, 미래가 어떻게 변할 거라서 이게 필요하고, 사람들이 뭘 필요로 하고, 기술이 어떻게 발전할 거고, 그 다음에 이게 되면 어떻게 사업이 될 거고, 그 다음에 거기서 어떤 경험이나 서비스가 있을 거고,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어떻게 생겼는지 디자인적으로, 그리고 그 내부나 그 설계는 어떻게 되는지 실제 설계, 사양, 그리고 그게 프로토타입으로 만들어졌을 때 사람들을 거기다 태워서 테스트를 해보는 평가, 그리고 그것을 공장에서 이제 기본 목업을 만들었을 때 주행할 때 이제 검증까지를 다 합니다. 네. 전 분야에 걸쳐서 하고 있어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해요.